오늘 강의 주제 내용은 바이셉스하고 슬랩 그리고 추가로 수프라스카플란 오브 엔트랩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글레노이드 레브룸은 이제 여기 글레노이드를 이루는 하이알린 카트리지가 이제 내부를 형성하고 있고, 조인트 캡슐 쪽 바깥쪽에는 파이브러스 캡슐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글레노이드가 사실 깊이가 깊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이 레이브룸이 더해져서 더 깊이를 깊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휴메럴 헤드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레브룸의 손상 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제 기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우리 적도라고 표현하죠. 지구본의 적도선 위쪽이 찢어진 거를 우리가 슬랩이라고 표현하고, 요거 아래쪽은 주로 이제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벤카르트 병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위치를 표시한다고 할 때 이제 시계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쪽이 찢어지면 12시에서 2시까지 찢어졌다, 또는 10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찢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게 슬랩인데, 이 슬랩은 약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이 위에 거 레이브룸이라는 거, 앞쪽 뒤쪽, 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럼 슬랩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하나는 트랙션, 가장 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셔널 필백이라고 얘기하는 기전이에요. 먼저 트랙션을 보면, 내 팔을 다른 사람이 잡아당겼을 때, 또는 무거운 물건이 갑자기 이제 너무 무거워 갖고 이렇게 당겨지는 거를 익스트린직이라고 합니다. 인트린직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팔을 휘저으면 요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이 팔 여기서 삥 돌게 되니까 원심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팔이 원심력을 따라 밖으로 당겨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인트린직 트랙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야구 선수들한테서 생기는 손상이죠. 그리고 이게 토셔널 필백은 이게 꺾이니까 토션이 생긴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수술방에서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사각, 이렇게 필백,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과해져서 일어난다,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제 이 슬랩의 신체 검사로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다이내믹 레이브럴 쉐어 테스트가 있고, 바이셉스 로드 2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스피드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다는 얘기는 그 하나도 제대로 뭐 확실하게 감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봐가지고 임상적으로 슬랩을 감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슬랩은 형태학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또 형태학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4개만 나눴는데 원래는 4개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4개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타입 1은 이렇게 흠집만 난 거, 타입 2는 좀 병적으로 떨어진 거, 타입 3는 흔히 하는 버켓 핸들 테어고, 타입 4는 이 버켓 핸들 테어인데 그게 이 바이셉스까지 같이 쭉 이어져서 찢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타입 1과 2가 가장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본다면 5mm 이상 이제 떨어져야 타입 2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파이브러스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파이브러스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생겼으면 이건 오래 전에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힐링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타입 2로 보는 게 맞고, 이제 필백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꺾이는 게 너무 과하게 메디알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좀 병적이다 해서 타입 2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로 설명하면 안 되고 관절경 수술방에 들어와서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간 이 치료는 쉬워요. 되게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 잘 듣지 않거나 그러면 수술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이가 중요해요. 30대 또는 이렇게 젊은 사람에서는 뭐 꼬맵니다. 슬랩 자체를 꼬매요. 레이브룸을 꼬맨다는 얘기죠. 30 그러면 60대 이상에서는 그때는 그냥 잘라버려요. 바이셉스를. 슬랩 때문이긴 하지만 이제 바이셉스를 잘라서 그 당겨지는 힘을 없애면 이제 덜 아플 테니까 그렇게 하고, 30에서 60대 그 중간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을 없애기 위해서 바이셉스를 끊지만 그렇다고 바이셉스를 그냥 놔두면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고정해주는 테노데시스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 꼬맬 때는 이제 나트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낫리스 사용하거나 조금 로우 프로파일 낫을 이용합니다.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끝이에요. 케이스 한번 봅시다. 28살 남자고요. 보면 바이셉스 그 레이브룸의 수페리오 쪽인데 찢어져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 딱 밀어봤더니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이거 열어봤더니 여기가 버켓 핸들처럼 찢어지죠. 그래서 타입 3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꼬매는 거예요. 이제 슬랩은 이 정도로 끝내고 바이셉스 텐던 봅시다. 바이셉스 텐던은 뭐 텐디나이티스, 테노시노바이티스, 염증 이런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변하는 서브룩세이션이나 디스로케이션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끊어질 수 있죠. 원인은 외상, 염증, 뭐 퇴행성 여러, 뭐 뻔한 얘기예요. 이제 바이셉 텐던을 보기 전에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 해부학적인 걸 좀 봅시다. 먼저 요 앞쪽과 요 구멍의 플로어는 우리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에서 지원한 조직들로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과 위쪽은 스프라스피네투스 텐던에서 나온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그런 거예요. 복잡해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트랜스버스 휴메럴 리가멘트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셉 텐던의 병변은 뭐 MRI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바이셉스가 이렇게 위치가 변해져 있는지, 또는 주변에 서브스케플라리스나 이런 커프 테어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MRI 보기 전에 피지컬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앞쪽에 어깨가 아프거나 이렇게 뭐 파핑하는, 뭔가 뚝뚝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가선 테스트를 통해서 바이셉스 병변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비슷해요. 크로닉한 임핀지먼트가 있거나 또는 50% 이상, 이렇게 직경의 5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손을 좀 봐야 되고, 바이셉 텐던 자체가 서브룩세이션 돼 있거나 디스로케이션 돼 있으면 역시 손을 봐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이셉 텐던은 사실 위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수술할까 말까 긴가민가 한데, 이미 슬랩 테어랑 동반돼 있어서 슬랩도 좀 손을 봐야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바이셉스를 통해서 같이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수술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고정을 하던지 그냥 잘라만 내던지. 고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한테 쓴다 그랬죠. 그리고 테노토미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이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해요. 60대냐 50대냐 막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뭐 그거는 슬랩 때 수술하냐 아니면 바이셉스 자체의 병변 때문에 수술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니까 우선은 그냥 대강 이해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셉스는 이렇게 끝납니다. 덧붙여서 수프라스카플라 너브 엔트랩먼트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 해부학적으로는 어퍼 트렁크에서 나오고 수프라스카플라 너치, 여기에 통해서 스피노글레노이드 너치를 역시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프라스피네투스를 이너베이션 하죠. 물론 그 전에 수프라스피네투스 이너베이션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 쪽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스피노글레노이드 너치에서 눌리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수프라스카플라 너치 쪽에서 눌리게 되면 위에서 눌리니까 이 수프라스피네투스, 인프라스피네투스 다 영향을 받고 좀 통증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스피노글레노이드 너치에서 뭐가 생겨서 눌리게 되면 그렇게 인프라스피네투스만 영향을 받고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환자가 찾아올 때 심텀을 보게 되면 뭔가 애매모호한 통증이 있거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그렇겠죠. 어느 쪽에 있던 인프라스피네투스는 영향 받을 테니까. 그 다음에 머슬 에이트로피가 올 수 있습니다. 대개는 요거 때문에 오기도 해요. 살이 쪽 말랐어요, 한쪽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되게 본인은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 보고서 얘기를 해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은 EMG, 신경이니까 EMG를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모양을 직접 보면 되죠. MRI, 파라레이브랄 시스트가 있거나 슬랩이 보이거나 뭐 여러가지 병변들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은 뭐 되게 증세 없으면 그냥 둬요. 그런 제일 많은 원인이 갱그리온인데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좀 통증 있으면 그냥 뭐 엔세드 쓰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수술 치료는 뭐 비슷하죠. non operative 트리트먼트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시스트가 너무 커서 너브 자체로 인한 머슬 에이트로피나 뭐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을 때 뭐 이런 데 수술을 하죠. 여러분 책에는 오픈해서 하는 게 그림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봐요. 요즘엔 되게 관절경으로만 합니다. 50세 여자예요. 여기 갱그리온이 보이죠? 아직 머슬 시그널 체인지는 없어서 뭐 에이트로피까지 올 것 같진 않아요. 수술 들어가 보니까 레이브름이 지저분해요. 50대니까. 여기 글레노이드가 있는데 레이브름이 있고 그 사이가 5mm 이상 벌어지죠. 최소한 타입 2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하이알린 카트리지가 아닌 파이브로스 카트리지로 그냥 덮여버리는 듯한 크로닉한 소견이고 여기 앞쪽도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 지저분한 걸 정리를 싹 했더니 레이브름, 글레노이드 하고 이제 딱 분리가 됐어요. 타입 2 슬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죠. 이쪽으로 이제 이게 책 밸브처럼 해서 갱그리온을 형성한 그 통로고 그쪽으로 이제 아예 열어줘서 디컴프레션하고 이렇게 꼬매준 사진입니다. 이건 29살 남자예요. 역시 이렇게 뭐 보이죠? 갱그리온이. 이건 수술 동영상이에요. 직접 본 건데 보시면 레이브름이 확 까지죠? 확 분리됐죠? 타입 2예요. 버켓 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2고 지저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보면은 그 여기 갱그리온이 아주 근접해 있어서 부풀어 올랐는데 그냥 이렇게 디컴프레션만 해줘요. 벽을 없애줘 갖고 안에 시스트. 그리고 이제 꼬매는 과정인데 요거는 올 슈처 앵커를 썼는데 뼈에 있던 게 툭 빠졌죠. 그래서 이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빼내고 있고 그래서 올 슈처 앵커가 아닌 그냥 일반 예전 앵커를 써서 이제 꼬매는 과정이에요.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낫 얘기할 때 로우 프로파일 낫을 쓰자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김대영 선생이랑 같이 해갖고 만든 낫. 조금 매듭 많이 안 하고 요 뒤에 거는 고전적인 이제 레버낫이라고 해서 6번 7번 매듭 짓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맨다 뭐 이런 겁니다. 요건 아까 그 동영상 본 거를 그냥 사진으로 다시 본 거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39세 여자 환자예요. 요거 역시 갱그리온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요 머슬색이랑 요 머슬색이랑 다른 거 보이죠? 하이 시그널이 좀 있죠. 여기도 인프라스피네투스가 하이 시그널 보이죠? 이쪽 테레스 마이너보다. 요게 바로 이제 갱그리온에 의해서 너브가 눌려서 얘네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했더니 그게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색깔도 되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